30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깨끗한 환경, 더 조용한 동네로 옮겼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답답함이 밀려왔고 저녁이 되면 외로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최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좋아졌는데 삶은 무너졌다고. 알았더라면 절대 이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오늘은 수많은 중년분들이 이사 후 가장 후회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사장님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60이 되던 해 오래 살던 서울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가 좋다고 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집값도 서울보다 저렴해서 넓은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 부부는 주말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깔끔한 신도시였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원도 넓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낡고 복잡한 동네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살면 건강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산 풍경도 좋았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부부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웃들이 나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자주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연락하면 되니까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집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벽지도 장판도 싱크대도 반짝였습니다. 부인은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바빴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동네를 둘러보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신선했습니다. 마트가 어디 있는지, 은행이 어디 있는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짐 정리도 끝났고 동네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단골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점심때면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과도 친했고 단골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걷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창회도 있었고 동호회 모임도 있었습니다. 바쁘지는 않았지만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새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도 혼자였습니다. 공원을 걸어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인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조용했고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부인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부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복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바빴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비슷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같이 등산 다니던 모임, 요리교실, 성당 모임,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새로운 것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무의미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명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친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날 혼자 집에 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기 온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부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새 집은 좋지만 삶은 공허하다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2년밖에 안 살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은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작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온 날 옆집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왜 갔다 오냐며 웃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도 좋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가 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단골 커피숍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모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집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사할 때 집만 봅니다. 평수, 가격, 시설, 환경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이 소중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얼굴 마주치는 이웃들이 위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외로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작고 낡은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중년 이후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곳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가?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인가? 만약 대담이 부정적이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한두 시간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집의 조건보다 관계의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집은 바꿀 수 있지만 관계는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30년 함께한 친구는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래 산 동네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제 행복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만족합니다. 매일 아침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인사합니다.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집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